2020년 8월 19일 수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현대차, 세계 첫 로보택시 상용화 노린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첫 자율주행 택시 일명 로보택시 상용화를 새로운 사업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합작법인인 모셔널의 그룹 핵심 인력을 대거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업체들은 2022에서 2023년을 목표로 제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와 크루즈, 아르고, 모빌아이, 테슬라 등 글로벌 선도업체들은 대부분 실제 도로 테스트 및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특히 모셔널과 웨이모가 상용화 준비에 앞서 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SK그룹 폐기물업체 이음씨홀딩스 인수한다. SK그룹이 국내 1위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관리 주식회사 이음씨홀딩스를 인수합니다. 환경사업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이음씨홀딩스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매각 대상은 어플 마켓피털이 보유한 이음씨홀딩스 지분 100%입니다. SK그룹의 제시가격은 1조 원 초반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도 취소, 공정위, 웨딩업체의 취소 연기 위약금 면제 요청. 공정위는 이날 예식중앙회의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예비부부가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의 사라, 코스피 2360, 또 개미가 끌어올렸다. 19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2360선에 도달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입니다. 그간 차익 실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했지만 돌아온 개인의 매수세가 힘을 줬습니다. 전날 800선 붕괴를 눈앞에 뒀던 코스닥은 2%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개인은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습니다. 가계빚 1637조 사상 최대, 빚내집 주식 투자 열풍.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637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려는 패닉 바잉 흐름에 빚내 주식 투자 열풍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가계 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 9천억 원 1.6% 증가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가세한 점도 대출 급증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 규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막히자 대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빚을 낸 가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월 세전 환율 2.5%는 종이 호랑이, 강제성 없고 형평성 훼손, 신규 계약엔 무용지물. 정부가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최소한의 강제성마저 담보 못해 종이 호랑이 수준의 보완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는 임대차 시장 위축만 부를 뿐 통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전환율 인하 조치는 강제성이 없고 적용 대상과 시기를 놓고 임대소득 형평성이 훼손되며 신규 계약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세 가지 난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상장사 순이익 34% 뚝, 하반기도 고난의 행군. 19일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92곳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943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8% 줄었습니다. 수익성은 더 나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2%, 34.1% 줄어든 42조 6,534억 원,
25조 5,4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악화는 정유와 항공업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다 국제 유가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아서입니다. 정유업체가 포함된 화학업종은 상반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97% 줄었습니다. 부산 울산 원전해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 부산시는 부산과 울산 지역 20제곱킬로미터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전해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이 모여 융복합 효과를 꾀하는 클러스터입니다. 원전해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총면적 20.04제곱킬로미터로 코어지구와 연계지구로 조성됩니다. 코어지구에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이과학산단, 달룡 부산 신소재 일반산단, 울주군 에너지 융합산업단지 등지가 포함됐습니다. 연계지구는 기계적 원전해체,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 집적지인 녹산 국가산단이 중심지가 됩니다. 이 지역은 미래 에너지 산업단지로 육성됩니다. 충북도 음성 용산산단 조성 승인 12년 만에 사업 본격화. 19일 음성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이날 산업단지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산산단 조성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용산산단은 2008년 5월 산단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 2013년 산단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음성군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착공, 2023년 완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삼성생명법이 뭐길래? 요동치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주가. 양사의 주가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꿔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기업의 투자 손실이 보험 가입자에게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보험사는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해 총자산의 3%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받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입니다. 이 중 삼성생명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기에 개정안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립니다. 올해 주가 급등한 시총상위주, 실적도 잘 나왔을까?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10곳 중 8곳의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습니다. 전체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592곳의 연결 영업이익은 4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8%가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시총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영업이익 규모는 60위권, 카카오의 경우 40위권, 삼성 SDI는 50위권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벌 수 있는 회사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3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말부터 현재까지 20%가 떨어졌습니다. 효성도 수소투자 확대.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건설. 이상훈 효성그룹 부회장이 19일 에너지전략 포럼에 참석해 효성의 신성장 사업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 수소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한 데 이어 GS와 두산, 효성까지 수소사업 확대에 나서 국내 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구매 언택트 시대 열릴까?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차를 출시한 업체 상당수는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상의 공개 행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견적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이미지, 성능 등을 자세히 제공하고 옵션 할인 수단, 탁송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선택해 최종 견적을 뽑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테슬라처럼 구매 후 출고로 이뤄지는 완벽한 비대면 판매 체계는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입니다.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노조 측의 반발 때문입니다. 락앤락 58억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락앤락은 자사주 48만 8,338주를 처분한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처분 예정 금액은 57억 9,999만 426원입니다. 락앤락은 자사주 처분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 취득 목적의 잔금 대가를 자사주로 교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양유업, 실적 부진에 대리점법 위반까지 첩첩산중. 남양유업 경영 전망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지는 분위기입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실적 부진 속에 매년 터지는 각종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올해 2분기 매출 2,442억 원, 영업손실 1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4,756억 원, 영업손실 325억 원입니다. 우리금융 KT, 깊어지는 밀월, 빅테크 대항 연합전선 구축.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양대주주로 인연을 맺은 우리금융그룹과 KT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업 차별화를 위한 합작투자 법인 일명 조인트벤처 설립에 합의하는 등 빅테크에 대응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마이데이터 협업입니다. 고객의 각종 신용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양사는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사들이 업권별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사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금융통신 데이터를 결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쿠팡 마켓컬리스는 2030 세대 농식품 구매 큰손 됐다. 2030 세대가 지난 10년간 농식품 구매에서 큰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젊은 층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을 살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동시에 즉석, 냉동식품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의 구매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유통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0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9년 농식품 구매액 지수는 20대가 1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30대 130, 50대 123, 40대 121, 60대 이상 108 등 순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 유일 제품 뭐길래? 코로나에 주문 폭주.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역, 공항, 백화점, 마트, 병원 등의 대형시설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살균기 부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미국 휴스턴 공항을 비롯해 중국, 사우디 등 세계 각국의 공항, 지하철역, 병원, 쇼핑몰 등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을 출시한 클리어윈 코리아는 코로나19 특수에 올해 45개국으로 수출을 늘리며 매출이 작년 대비 100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페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앱 1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결제 앱은 삼성페이로 확인됐습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YG앱이 발표한 7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결제 앱은 삼성페이로 월 이용자는 1,19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삼성페이 사용자는 2017년 7월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삼성페이의 1인당 평균 사용일수도 8월 4일로 신한솔, 카카오뱅크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어롱 FNC, 산업용 의류시장의 도전장. 코어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산업용 의류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다음 달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를 처음 선보입니다. 주력인 아웃도어 등 국내 패션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수익원 확보를 위해 틈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워크웨어는 인테리어 일이나 목공, 건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입기 좋은 기능성 의류, 용품 등입니다. 해외에선 워크웨어라란 의류 카테고리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지만 국내엔 제대로 된 브랜드가 없습니다. 코어롱 FNC는 볼디스트를 일반 근로자는 물론 기업 간 거래로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